다슬기. 점심을 먹은 후 대바구니를 들고 냇가에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 가는 길에 아랫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다슬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 아이고 외지 사람들이 주말마다 잡아 싸서 이제 없어요 하면서 내 바구니가 너무 크다고 깔깔 웃었다. 내가 그냥 큰 바구니가 편해서 들고 갈 뿐이라고 했지만 뭘 담아올 거래요? 하며 놀렸다. 물은 차고 맑았다. 날개가 까만 물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도실하게 살찐 물고기떼가 몰려다녔다. 물속에 들어가려고 몸빼를 허벅지까지 끌어올리며 아니 이렇게 눈부시게 하얀 다리가 정녕 내 다리? 하며 홀로 농담을 했다. 얼굴이며 팔이 제법 까매진 데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나보다 훨씬 검게 탔으니 숨겨졌던 속살의 흰빛이 무척 낯설었다고나 할까? 아주머니 말대로 다슬기가 가뭄에 콩나듯 했다. 20개쯤 잡았다가 도로 물속에 놓아주었다. 빈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아주머니 집을 피해 빙 둘러왔다. 오디를 따라 치실에 갔다. 가뭄으로 얕아진 물속이며 바위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오디들로 새까맸다. 손으로 쓸어 담으면 금방 한 바구니 가득해질 것 같았다. 그래도 싱싱한 열매를 따려고 바구니를 아래에 놓고 나무를 흔들었다. 우수수 떨어지긴 하는데 대부분 바구니 밖으로 다 떨어지고 벌레며 마른 가지들도 함께 떨어져 지저분하게 되었다. 돗자리를 가져오지 않은 걸 후회하며 결국 손으로 하나씩 따는 수밖에. 눈앞을 어지럽히는 나비떼를 곁눈질하며 오디를 땄다. 오다가 논에서 일하는 갑구씨를 만났다. 막걸리 잔에 오디를 한 줌 덜어주었다. 갑구씨는 40이 넘은 노총각인데 우리 귀농자들과 친하다. 지난번에 경운기 사고로 다쳤을 때는 우리들이 그 집 일도 많이 거들어 주었다. 지금 베트남 아가씨랑 결혼이 진행 중이다. 현재 그 아가씨는 한국의 풍습과 기본 언어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통일교에서 하는 사업이라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대로 수순을 밟아 결혼하는 것이란다. 그 아가씨 무척 기다려진다. 뭐든 때가 맞아야. 메밀밭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른들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그거 다 뽑아내 빈지고 그 자리에 콩 심어 하신 말씀 말이다. 명색이 농사인데 꽃밭처럼 눈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니. 메밀을 뽑고 있는데 아주머니와 진수씨가 우사를 손보러 오고 조금 있으니 샘물할머니와 치실할머니 그리고 발발이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다. 콩 심으려고 메밀 뽑는 중이라고 하니 그래야지 하며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때가 맞아야지. 지금 꽃핀 놈은 열매도 못 써 하시며 메밀에겐 미안했지만 후련했다. 어쨌건 지금은 메밀꽃 필 무렵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래, 너네 늘 우렁이 얼마치를 샀대요? 우리는 세마지기라서 56,000원어치요. 아이고 그 소주 2병만 사. 그 삶아 까먹으면 안주가 좋지. 우리도 좀 먹게. 무슨 말씀인지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는데 황새가 우렁이 다 잡아먹기 전에 우리나 먹어야지. 안 그려?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난매 한 병이면 10,000원의 피를 다 잡는데 비싼 돈 들여 그런 짓은 왜 하느냐는 뜻이었다. 모두 가신 다음 메밀을 뽑은 자리에 소똥 거름을 뿌리고 메주콩 모종을 심었다. 동문서답. 저녁 8시에 승희씨가 전화를 했다. 지금 집 앞인데 4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참. 미리 연락 좀 하지. 집 앞에서 전화는 왜 해? 하고 투덜대니 고마워요 하고 끊는다. 동문서답이 따로 없다. 목소리에 술기운이 배어있다.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호씨가 들어오며 밥 좀 줘요 한다.
아, 30분 전에만 전화해도 좋잖아 하고 꽥 소리를 지르니 아, 자기 신랑이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려 한다. 이어서 들어온 새벽 아빠는 비옷을 입어서 말끔한데 봄이 아빠는 옷이 흠뻑 젖어 있다. 서둘러 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술자리로 넘어가게 되어 갑구씨도 오라고 청했다. 갑구씨는 한 달 뒤면 베트남 아내가 오기로 되어 있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모두들 열심히 논둑을 맞고 기분 좋게 마시는 밤이었다. 소야, 미안해. 어미소가 요 며칠 계속 울어댄다. 그러다가는 딸인 어린 소의 몸에 올라타고 몸부림을 친다. 암내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번에 인공수정한 것이 착상이 안 된 모양이라고 아주머니는 투덜댔다. 수정한 것이 착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암내를 낸단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 수정관리사를 불러서 의논을 하고 또다시 인공수정을 시도했다. 첫 번째 수정 비용은 4만 원, 안 돼서 다시 부르면 3만 원이라니 아주머니가 투덜댈 만도 하다. 수정관리사가 팔꿈치까지 오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긴 유리관을 성기 속으로 쑥 밀어넣었다. 뺀 후 오물이 묻은 비닐장갑을 벗는 것으로 일은 끝난다. 참 미안하다. 우리 인간들이 무슨 권리로 그들을 콧뚜레에 묶어놓고 성마저 유린한단 말인가. 몰래 하는 걱정. 새벽부터 밭일을 하느라 기운을 빼서 늦은 아침으로 쑥설기와 콩국을 먹었다. 승희 씨는 새참으로는 괜찮지만 식사로는 안 맞다 했다. 사실 일하고 들어오면 나른해서 밥 차리기도 싫고 해서 이럴 때 먹으려고 떡을 만들어 냉동시켜 둔 것인데 탐탁지 않아 하니 기분이 나빴다. 게다가 내가 일할 동안 피곤하다며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너네 안 나갈 때는 뭐 거름 날라준다더니 남자들은 일 나가면 밥 해다 주지, 새참 해다 주지, 막걸리 마시지. 아휴, 여자들은 일할 때 밥 한 번 얻어먹기는커녕 챙겨 줘가면서 해야 하니 하며 투덜댔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끝날까봐 그게 더 두렵다. 일은 해도 통장이 비어가는 걱정을 하면 남편은 한심한 듯 나를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걱정은 나 혼자 몰래 한다. 늙은 시동생. 장날이라 아주머니랑 가은 읍내에 나갔다. 장 본 것을 차에 싣고 있는데 커다란 포대를 질질 끌며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는 대나무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얼른 달려가서 짐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다. 아유, 잘 만났어요. 저 잔치집에 봉투 심부름을 가야 되거든. 그런데 장본구 때문에 집에 갔다 가야 되나 어쩌나 하고 있었어요. 새댁이 언제 들어가요? 우리 아주머니랑 같이 왔기 때문에 장 다 보고 가야 한다 하니 그러면 짐만 좀 가져가라고 하셨다. 우리 집에 갖다 두면 오후에 찾으러 오겠다고. 제가 그냥 아주머니 집에 갖다 둘게요 하니 아이고 그러지 마요 하고 손을 저으면서도 얼굴이 활짝 피신다. 우리 아주머니를 집 앞에 내려드리고 대나무집 아주머니 댁으로 갔다. 짐을 들고 들어가니 뜻밖에도 승희 씨가 대나무집 아저씨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제 제사를 지냈다며 음식을 상 가득 차려놓고 잠시 함께 앉아 있다가 먼저 집으로 왔다. 두어 시간 후에 승희 씨가 대나무집 어르신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 행수요. 참이슬 한 빙 내놓으소 하며 혀 꼬부라진 소리를 했다. 승희 씨도 혀가 많이 꼬부라졌다. 대나무집 아주머니는 남편이 술 마시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차를 끓여냈다. 그리곤 술이 없는 척 꿋꿋이 버텼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행수요. 참이슬 안 주마. 나 안 갈 낀데. 했다. 안 그래도 귀농자들 중에 남편이 가장 나이가 많아 형수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늙은 시동생까지 생기다니 원. 할 수 없이 참이슬 한 병을 냈더니 다음엔 술안주로 개울에서 물고기 잡아서 걸뱅이탕을 해먹자며 찌그러진 냄비에 물고기를 넣고 보리쌀, 국수 등 있는 재료를 다 넣어 끓이는 걸뱅이탕 예찬을 한참 늘어놓았다. 그리곤 어우, 이제 한 잔 먹었으니까 술심으로 일 잘 해야지 하며 밭으로 가셨다. 물론 승희 씨는 집안이 울리도록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다. 빗소리, 오줌소리. 들깨 모종을 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툭툭 우두두둑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뜨거웠던 땅이 젖으면서 품어내는 구수한 냄새. 따뜻한 온기가 싫지 않아서 들깨를 계속 심었다. 당연히 옷이 다 젖었다. 다 심고는 깨밭에 앉아 참았던 오줌을 누웠다. 빗소리도 오줌소리도 후련하다. 집에 돌아와 옷이 젖은 채로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잠속에서 한겨울 추위에 떠는 꿈을 꾸다가 내 재채기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결국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어느덧 어둠이 스며든 마을을 바라보며 뜨거운 물에 보랏빛 쌀이꽃을 띄워 마셨다. 건강검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일이다. 빈속에 오라고 엽서도 오고 개별적으로 전화도 왔다. 이번 검진은 주민번호가 홀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해서 승희 씨는 검진을 받지 않는다. 내가 아침을 굶어야 해서 승희 씨도 삶아둔 감자나 먹겠다기에 이불 속에서 책을 보며 빈둥거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책장을 몇 장 넘기기도 전에 새댁이 있어요 하고 아주머니가 나타나셨다. 후다닥 일어나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래전에 일어난 사람처럼 굴며 인사를 했다. 아, 오늘 큰 비가 온다더니 일기예보는 영 안 맞네요. 앞모래실 기장밭에 망초가 하도 우거져서 뽑아야 하는데 아이고 아무래도 사람을 좀 사든지 해야겠어요. 비싼 돈 들여 수술했는데 괜히 일하다가 도로 도지면 어떡해요. 일은 해야 하는데 몸은 안 좋다는 걱정이셨다. 그리하여 3시간이나 넓디 넓은 그 넓은 밭의 망초를 뽑고 나니 검진 시간이 다 되어 부랴부랴 보건소로 갔다. 보건소 마당엔 천막을 치고 돗자리를 깔아 만든 접수대와 검진 차량 한 대, 간이진료소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어른들이 글을 모르거나 눈이 나빠서인지 자가진단을 하는 건강검진표를 검진 요원들이 일일이 대신 체크해주고 있어서 접수 순서가 꽤 밀려 있었다. 특별히 운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하고 물으면서 검진 요원의 필기구는 이미 아님의 체크를 하고 있고 할머니는 한참이나 느린 박자로 아이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해야지 하는 식이었다. 내 순서가 되어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니 반가워하며 아 그래 주세요. 어른들만 상대하려니 입이 아파 죽겠어요. 했다. 정말 더운 날씨였다. 검진차에 올라 가슴 사진을 찍고 미금사를 하고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 시력, 청각, 구강검사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땡볕에 줄을 서서 피를 뽑고 소변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소보로빵과 배지밀 한 병을 받는 것으로 건강검진은 끝이 났다. 물도 안 나오는데
그동안 비가 오긴 했어도 충분치 못했나 보다. 요 며칠 동안 수도를 쓰려면 발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했다. 그런데 오래된 전선에 이상이 생겼는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설거지도 못하고 잔뜩 쌓아두고 있는데 어둑어둑해질 무렵 나타난 승희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밥 먹고 술 한잔 하자고 진호가 돼지고기 사온다고 읍내 나갔거든. 금방 올 거야. 한다. 돼지고기를 사오니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밥이나 좀 하면 된다는 식이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렇게 미리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도 진짜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고 신경질을 부렸다. 그래도 안 쓰는 그릇들을 찾아내고 국 끓일 물과 야채 씻을 물을 우사에 가서 들통으로 길어다 저녁 준비를 했다. 너무 기가 차서 핸드폰은 폼으로 갖고 다니냐,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지금 벌써 몇 번째냐 계속 쫑알거렸다. 10분쯤 후에 진호 씨와 보미 아빠가 오기에 갑자기 밥 먹으러 오는 거 정말 난처하다. 지금 물도 안 나온다. 밥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투덜댔다. 보미 아빠가 형수 화났어? 형수 왜? 형수 피곤해? 형수 형수 하며 애교를 떨었지만 아유 친한 척하지 마. 물도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와가지고는 하고 쏘아붙였다.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니 오늘도 우리 논에서 일한 게 아니고 진호 씨네 일을 거두느라 지금 온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너무 피곤하다. 정말 일 많이 했다 한다. 또 일은 그 집 일을 하고 밥은 우리 집에서 먹는 셈이니 저절로 쌀 한 대에 얼마, 막걸리 한 통, 참기름 한 숟가락에 얼마 하는 계산을 하게 된다. 솔직히 이런 일 아니면 우리는 거의 반찬값을 안 쓰고 살기 때문이다. 누가 오면 아무래도 가게도 한 번 더 가게 되고 게다가 쓸데없는 수다도 더 떨게 되어 절제하며 살자고 마음먹은 생활의 리듬도 깨지는 것이다. 모두 피곤할 테니 같이 노래라도 부르자 해야 하는 주인장이지만 마음먹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승희 씨가 우리 밭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노는 코딱지만 한데 자꾸 남의 일 도와주러 다니는 거 나는 속상하다. 사실 승희 씨가 일머리가 없어서 도움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피곤해한다. 나는 피곤하게 한 적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난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까 봐 일부러 농사를 소규모로 하는 거고 또 시간이 나면 우리 마을 어른들을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 하고 정색을 하고 말했더니 잠깐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결국 진호 씨는 농사를 많이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보미 아빠도 올해는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승희 씨는 자기가 농사를 모르니까 오히려 도움받는 점이 많다 했다. 그러니까 다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새벽부터 밤까지 몰려다니며 재미있게 일하는 것을 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긴 한다. 모두 가고 나서 생각하니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